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맡은 변재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짧게나마 민주주의와 소수자의 권리라는 거대한 주제, 거대한 담론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국책국장이기도 했고 지금은 장애시민불복종이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만 좀 여쭤보죠. 권리예산, 권리투쟁, 권리가 소중하다. 아까 부티타나님께서도 권리라는 말을 쓰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권리라는 말을 많이 쓸까요? 사실 그냥 뭐 당연히 쓸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권리라는 단어가 대체 어떤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라는 고민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미리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권리는 시민이 갖고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이자 그리고 가장 소중한 우리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권리라는 단어가 사실 나타난 건 굉장히 다양하죠. 예컨대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에서도 우리가 권리라는 이야기를 썼었고 그때 이제 인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인간의 권리라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서 어떻게 권리라는 단어가 퍼져나갔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그리고 1946년부터 48년까지 전 세계 각국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만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제도적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것은 돈이 아니고 그것은 자원이 아니고 그것은 국가의 자존심이 아니고 그것은 사람의 존엄과 권리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결과물입니다. 제가 잠깐만 좀 읽어볼까요? 세계인권선언 전문입니다. 1948년 유엔에서 결국 채택이 됐는데요.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적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여기서 권리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정의를 하는데 또 동시에 보시면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등등의 결핍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다시금 폭정과 억압에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결국 인권, 권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전 세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약속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권리라는 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 권리라는 것은 차별과 혐오를 저지하는 인간 존엄의 현실적 단서입니다. 제가 맡은 세션은 차별 그리고 혐오를 다룹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차별에 대해 얘기하지 않지? 왜 혐오에 대해 얘기하지 않지? 왜 대신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건요. 같은 사람을 두고 한 사람에게 그 차이로 하여금 더 높은 값어치를 주고 나머지 사람에게 무시를 하거나 경시를 할 때 발생합니다. 혐오라는 것은요. 옆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의 내면, 그 마음을 파괴하는 행위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옆 사람과 비교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것을 존엄이라고 불렀고 칸트는 목적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결국은 마찬가지로 존엄으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존엄이라는 단어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존엄이란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기엔 너무 커다랐던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존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전 세계는 그 존엄을 잘게 쪼개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단서를 찾은 것이 바로 권리입니다.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그 모든 권리들은 결국 그 종합이 인간 존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죠. 권리는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권리는 다수와 소수 사이에서 저울질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다수의 권리 앞에서 왜 소수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되냐? 권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했죠. 예컨대 로널드 드워킨이 대표적일 텐데요. 권리라는 것은 공리가 아니고 인간에게 주어진 원칙이다. 원칙이라는 것은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고 근본적인 가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수의 권리 대 소수의 권리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권리는 너의 권리, 나의 권리, 모두의 권리, 모두가 권리를 갖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권리의 모습인데요.
그렇게 된 권리는 오늘날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실생활 속에서 권리를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단어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이념뿐만 아니라 각국 헌법, 국제인권법 등 모든 주권을 가진 존재들의 정의 안에는 항상 권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말인즉슨 우리는 어떤 지위, 어떤 명예를 갖지 않고도 언제나 권리의 주창자가 될 수 있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국가는 움직여야 된다. 국가에게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내가 잘난 사람이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학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주권자로서 권리를 갖기 때문에, 내가 인간으로서 권리를 갖기 때문에 국가는 마땅히 그 호명에 응답해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정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가 그러면 왜 권리 앞에서 중요할까요? 사법부와 정치가 저는 요즘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는 권리를 그 어떤 영역보다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권리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념이기 때문에, 헌법의 가치이기 때문에, 실정법의 근거이기 때문에 모든 입법자들은 권리를 소중하게 그리고 무겁게 그리고 진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만일 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권리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종 이념 그리고 각종 국제법, 각종 헌법, 각종 실정법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서 다른 것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정치가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보다는 공리를 앞서고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담대한 전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권리를 지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거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 한 번만 해주십시오. 권리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개념인지, 거리에 나오는 사람들, 이주민 여성과 장애인과 세상의 모든 아픔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왜 나왔는지, 그 사람들은 땡깡을 부리러 나온 것도 아니고 항의를 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괴롭히려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권리가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책 마지막 이제 16쪽에 있는 부분을 조금 인용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소외된 자, 차별받는 자, 무시당하는 자 모두 숨지 말자. 불화를 민폐처럼 여기지 말자.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지키자. 우리 없이 우리의 문제가 정의될 때, 우리가 동정심의 대상으로 취급될 때, 우리가 사라질 때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권리의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변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